우리 아들이 동기생 여자애를 카메라를 찍다가 걸렸어요. 아니 미성년자랑 서로 뭐 성기 사진이나 아니면 야한 말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어린애들이 그럴 수 있지 않냐.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법에서는 성인이 미성년자한 거랑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일단은 이 부모가 동석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어머니가 동석하는 경우인데요.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내 새끼가 그럴 리가 없다, 이 생각이 있어서 아들을 이렇게 보호하려는 듯한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정 변호사랑 같이 못 가면은 가급적 아버지가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경찰이 아유 걱정 마시고 그냥 조사 한번 받으시면 끝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은 불길한 경우입니다. 이 친절의 숨은 양날의 검을 알고 계셔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면 하진기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전화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아들이 동기생 여자애를 카메라를 찍다가 걸렸어요, 아니면은 미성년자끼리 서로 야한 사진을 주고받다가 이게 사건화가 됐어요. 이런 사건을 많이 저희가 지금 접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미성년자랑 서로 뭐 성기 사진이나 아니면 야한 말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어린애들이 그럴 수 있지 않냐.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법에서는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랑 이제 야한 사진이나 뭐 성기 사진 이런 걸 주고받아도 아청법 이상의 제작죄가 돼요. 그래서 성착취물 제작죄 또는 성폭법상 카메라 등 촬영죄, 아니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돼서 사실상 성인이 미성년자한 거랑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양형에서 좀 반영을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들의 이제 사건이 어떻게 많이 시작되냐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이걸 보여주고 아들의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아드님 누구시죠? 라고 해서 조사받으러 한번 오시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부모가 동석하거나 아니면은 변호사가 동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가 동석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 부모가 동석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어머니가 동석한 경우인데요. 저희가 이제 사건을 위임받으면은 일단 어머님은 절대 동석하지 마시라 가급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정 변호사랑 같이 못 가면은 가급적 아버지가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들과 엄마의 관계와 아들과 아빠의 관계가 좀 다르고 또 친밀감과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어머니가 앉으면은 아들이 자기 성기 사진 보내고 여자랑 어떤 이야기 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래도 엄마가 옆에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술을 왜곡하게 되고 꺼리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어머니는 일단은 감정적으로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팔이 안으로 긋겠죠.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내 새끼가 그럴 리가 없다, 이 생각이 있어서 아들이 말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가로채게 되고, 아니면은 잘라서 우리 아들은 그런 애들이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거나, 아들을 이렇게 보호하려는 듯한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게 나중에 경찰 조소가 되고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검사가 안 좋게 봅니다. 뭐야 자기 자식만 감싸네? 아니면은 엄마가 이래서 지금 아들이 이렇게 삐뚤어졌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엄벌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어머니가 들어가는 경우는 대부분 95% 이상 결과가 안 좋았다. 만약에 동석인이 해야 된다면은 그나마 아버지가 낫다. 그나마 아들이 남자 있으면은 조금 더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솔직하게 말하고, 그래서 좀 예쁜 조서가 나온다. 물론 이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가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마사지를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꼭 한 명이 가야 된다고 하면 어머니보다는 아빠가 낫다. 미성년자 피의자의 조사 시에 이제 또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이 전체적인 맥락을 짜가지고 가야 돼요. 아까 감성적인 접근, 예를 들어 아니 아이가 아이끼리 한 건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이런 접근을 아예 날려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법 문헌에 적힌 대로 상대가 미성년자 여자인데 자식이 성기 사진을 보냈다거나, 아니면은 미성년자 여자의 성기 사진을 받았다거나, 이렇게 되는 순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죄가 되거나 아니면은 카찰죄, 아동복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맥락,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 전에 이제 아드님과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 부분은 인정할 거는 인정할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은 인정을 하되 이 부분은 강화선을 여기까지는 구축해서 여기로 할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부인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고 들어가서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가야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유도신문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실수한 거지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유도신문에 넘어가면 조사 전체가 일그러집니다. 특히나 이제 보호자 동행 시에 이제 뭐 엄마가 가면 절대 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좋게 부드럽게 분위기해서 경찰이 아유 걱정 마시고 그냥 조사 한번 받으시면 끝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은 불길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한번 잘 반성하시면은 검사님이 알아서 잘 처분해 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이미 경찰은 내가 죄가 있다고 보고 이걸 검찰로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절의 숨은 양날의 검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냉정하게 하시는 게 좋고, 성범죄 전과가 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저 변호인이랑 동석해서 연습을 하시고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잘 받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변호인 의견서가 나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성문도 드리고 탄원서도 저희가 드리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거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 되면 검사가 이제 판단을 해요. 이 아이는 정말
큰일 날 아이고 정식 재판에 가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봐야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재판에 넘어가서 불구속 구공판 절차에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인정되면은 이제 진짜 교도소에 가거나 아니면 벌금을 받아서 전과자로 평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기소유예가 받아서 이번에 막 봐주던가. 아청은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 다른 애들이 찍었는데 같은 단톡방이 있어서 그걸 보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시청죄만 가지고 사건화된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 안에서 뭔가 활동을 해서 뭐 제작에 도왔다거나 아니면은 소유했다거나 유포했다거나 같이 겪이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내가 진짜 시청만으로 딱 기소가 됐다고 하면 억울한 측면은 이제 말을 해야죠. 내가 그 단톡방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그냥 단순히 그 방에 있었을 뿐이고 플레이를 누르지 않았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항변을 해서 그 같은 경우는 뭐 무혐의도 노려볼 만은 하다. 하지만 만약에 그걸 플레이했고 유포했다거나 관여했다면은 사건이 커진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부모님이 가장 명심해야 될 거는 감성적으로 흐르면 안 된다. 2번 감정이입은 상대 부모나 상대 피해자에게 해라. 부모로서 내가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한다거나 상대 부모한테 너무 미안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가야 된다. 세 번째는 검사 판사가 좋아하는 양형자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 피해자한테 감정이입을 한다던가 내가 아이를 일정 부분 잘못 키웠지만 앞으로는 보호를 더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반성문 탄원서에서 잘 녹여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소년보호 처분으로 가서 뭐 무혐의나 아니면 소년보호 처분보다 낮은 한 번의 더 기회, 전과자가 안 될 수 있는 기회, 또 학생부의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요. 꼭 객관적으로 정신 차리고 냉철하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